저는 근데 뭐랄까 약간 뭔가 이제 그게 아니라 사실 뭐지? 최종 면접 볼 때도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. 상견례 자리에서 장인어른, 장모님 앞에서 시어머님, 시아버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. 사랑한 사람한테 고백할 때도 그렇게 병신같이 이야기할 건가요? 여러분, 말 좀 잘하고 싶지 않으세요? 근데 왜 우리 대부분은 말을 시작하면 횡설수설부터 할까요? 머릿속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말이 꼬이고 듣는 사람은 지루해하고 내 자신은 나 왜 이러지? 하고 속상할 때 말이에요. 마치 준비 없이 대본 없이 무대에 서는 기분 여러 번 겪어봤을 거예요.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. 저도 엄청 말 못해서 맨날 친구들한테 욕먹고 면접도 맨날 다 떨어지고 그랬었거든요. 그랬던 제가 지금 말로 하는 업으로 벌어먹고 살고 있잖아요. 그것도 외국계 영업으로 탑을 찍고 꽤 괜찮게요. 말 잘하는 법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. 이 네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사람이 달라졌다는 이야기 들으실 거예요. 말 잘하는 법 바로 시작합니다. 첫 번째, 녹음해보고 들어보기. 여러분, 본인 목소리 어떻게 남에게 들리는지 혹시 아시나요? 지금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세요. 뭐야? 이 찐따 같은 말투와 목소리는 누구지? 죄송한데 너예요. 저는 예전에 카드사 콜센터도 했었고 외국계 제약사 콜센터도 했었고 지금은 의료기기 콜 영업까지 전부 전화로 일을 하는 일이었어요. 그래서 기본 녹취가 되는 구조에 들어 있었던 거죠. 그로 인해 얼마나 제가 병신 같은 목소리와 톤과 말투로 말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. 단어의 선택이나 문장의 구성도 엉망인 걸 그때 깨달았어요. 내 목소리, 말투, 단어, 선택이 얼마나 병신 같은지 직시하는 것,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. 현재 내 상태를 제대로 아는 것이 제일 빠른 치료법입니다. 얼마나 별로인지 들어보셨으면 이제 고쳐야겠죠? 알고도 안 고치면 그거 문제 있는 겁니다. 그대로 두면 그 문제 더 심해질 거예요. 더 심해지기 전에 고치고 예방해야 돼요. 중요한 자리에서 대판 깨지고 박살 나기 싫으면요. 녹음하고 들었으면 문제가 있는 부분을 뜯어 분석하고 어떤 걸 수정해야 되는지 체크해 보세요. 두 번째, 동사부터 말하기. 중요한 내용부터 꼽기. 흔히 면접에서 두 갈식으로 말하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합니다. 근데 도대체 왜 평상시에는 한국인들은 왜들 그렇게 미갈식으로 말하는 걸 좋아할까요? 그 답은 우리나라 말의 어순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. 한국어는 문법 구조 자체가 주어, 목적어, 동사순이잖아요.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. 반대로 영어는 두 갈식이에요. 이유는 주어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또 한국인들이 많이 하는 대표적인 인사가 뭐가 있죠? 바로 그 유명한 밥 먹었니?가 있습니다. 그때 우리는 밥을 든든하게 잘 챙겨 먹는 행위가 궁금한 걸까요? 아님 밥으로 어떤 메뉴를 먹었는지가 궁금한 걸까요? 전자잖아요. 행위, 결과가 궁금한 겁니다. 그게 중요한 거니까요. 제가 옛날에 친구에게 욕을 정말 많이 먹었던 적이 있어요. 일본 여행 가서 제 지인이 바람핀 썰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상황이었는데요. 먼저 내 아는 남자 지인은 어떤 사람이고 그 남자 지인 여자친구는 어떻게 만났고 어떤 사람이고 그 제 3의 인물 내연녀의 성격은 어떻고 저쩌고 기승전결에 기에서 온 힘을 다 썼어요. 그냥 심플하게 내 지인이 바람 폈어. 3년 된 여자친구를 두고 말이야. 라고 말하고 그 뒤에 내용을 덧붙이면 되었는데 아주 이야기를 질질 끌었던 거죠. 친구는 저에게 그래서 결론이 뭐야? 결론부터 이야기해 이 미친놈아 라고 했었거든요. 저는 당시 취업준비생이었는데 면접을 정말 많이 모았는데 왜 떨어졌었는지 짐작이 가시죠? 상대 뇌에 꽂으려면 동사부터 말하세요.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해야 상대방이 기억하기 쉽다는 걸 잊지 마세요. 세 번째, 키워드로 파생시키기. 동사를 통해 핵심을 말한 다음에는 말하고 싶은 추가 정보들을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해 보세요. 키워드로 마인드맵을 그려나간다 생각하시는 거예요. 제가 대학생 시절에 강연단 활동과 대학 조별
보통 발표 때 정말 많이 써먹던 방식이에요. 워낙 외워야 되는 내용이 많다 보니 키워드를 외웠거든요. 핵심은 문장을 뇌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핵심 키 단어를 집어넣는 거예요. 거기서부터 파생시켜 나가는 거죠. 예를 들면 자존감이라는 강연을 진행을 할 때 자존감이라는 키워드를 먼저 떠올리면 그거에 대한 낮았던 이유 세 가지를 떠올립니다. 첫 번째 피부, 두 번째 성격, 세 번째 중2병. 키워드가 이렇게 연상 되면서 떠오르거든요. 그 다음에 자존감을 어떻게 극복을 했나. 자존감 극복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리고 대한 방법 세 가지. 그러면 첫 번째 노력, 두 번째 사람, 세 번째 사랑. 이렇게 파생 시켜나가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말하기 전에 프리뷰를 넣어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길 안내를 하면 좋아요. 이 내용은 말 잘하는 임행복님의 채널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. 마치 운전을 할 때 우리가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아 미리 길을 보고 운전하는 것과 같아요. 청자가 화자가 말하는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알 수 있다면 훨씬 인지하기도 쉽고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. 굉장히 타인을 생각하는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스킬인 거죠. 동시에 나에게도 유리합니다. 상대가 쉽게 잘 이해해야 내가 의도한 바대로 상대를 내 이야기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. 네 번째, 실전 적용하기. 아, 좋은 방법이네. 아, 나중에 볼 영상으로 빼놓고 나중에 봐야지 하고 연습 안 할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연습하고 하세요. 첫 번째, 듣고 메모하기. 여기서 핵심은 키워드로 메모하는 거예요. 대화는 우선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. 내 주변, 최측근 혹은 직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을 떠올려 보세요. 그리고 한 단어,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. 두 번째, 내가 할 말을 또다시 키워드로 적어 보는 거예요. 내가 할 말을 한 단어, 한 문장으로 추격해서 적어 보세요. 그리고 세 번째, 중요한 내용부터 말하기. 동사, 결론부터, 동사부터 말해보세요. 좋은 수식어나 꾸민 문장은 나중에 덧붙여도 좋아요. 네 번째, 정확한 발음, 좋은 톤으로 말하고 있는지 들어보기, 녹음해보기. 써놓고 막상 뱉어보면 막상 말이 꼬이거나 어색한 경우가 있어요. 이 이유는 글로 쓰는 말투와 내가 평소 말하는 말투가 달라서 그래요. 이 간극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. 꾸준히 녹음하고 연습하면 분명 좋아질 수 있어요. 말하기만큼은 재능보단 노력이라고 생각해요.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. 마무리, 최종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, 녹음해보고 들어보기, 현실에 직면하는 거예요. 두 번째, 동사부터 말하기, 중요한 내용부터 말하는 거예요. 세 번째, 키워드로 파생시키기. 네 번째, 실전 적용하며 연습하기. 바로 실천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